안녕하세요. 네볼부탁입니다. 2023년 개묘년 각 일주별로 운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은 그 다섯째 시간 기축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미리 좀 써놨는데요.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축일주죠. 기축일주는 기본적으로 간여지동으로서 토기운, 천간토기운, 지지토기운으로 이루어진 같은 오행으로 이루어진 일주예요. 기축일주 물상을 생각해 보면 기토는 기름진 흙이죠. 기름진 흙. 또 잘 개간이 된 그런 형태의 땅을 의미하고요. 축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꽁꽁 언 땅을 얘기하죠. 그래서 기축일주 자체는 기토 자체는 여름의 흙이잖아요. 그리고 지지에는 겨울의 흙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기토는 흙이면서 같은 흙이지만 조금은 다른 형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묘일주가 되면 이제 이렇게 연운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형태의 일이 벌어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축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개신기죠. 개신기고 묘는 가불인데요. 만약에 축과 묘 사이의 관계를 보면 합충, 형해, 파중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데 살짝 요 관계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 개사일주와 개묘일주 살펴봤었는데요. 천을기인인 개사일주 같은 경우에 서로 격각이었는데 이 기축일주도 마찬가지로 축과 묘는 격각이에요. 이렇게 제가 밑에 조금 써놓은 거 보면요, 여기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축은 겨울이고 이제 겨울이 인자고 묘는 운으로 들은 묘는 봄의 인자잖아요. 그 사이에 인을 끼고 있죠. 그래서 인을 건너뛰어서 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비껴서 가는 그런 형태죠. 축 같은 경우에는 충미충이 있죠. 충으로 보면 충미충인데, 만약에 충미충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면, 운으로 들은다 맞는다고 생각하면 지장가 안에 글자들이 위로 떠오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천간에 개가 있고 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축은 개의 기를 다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개수와 기토를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글자 같은 경우에는 개수는 재성이죠. 기토를 만나면 음이니까 편재가 되겠네요. 그죠? 편재가 정관으로 떠오르겠고 토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도 비견으로서 정관으로 떠올라가겠죠. 그리고 지장간끼리 비교해보면 지장간은 갑기 합이 되고요. 이렇게 갑기 합이 되고, 또 을신충이 되잖아요. 그죠? 을신충이 되는데
을 같은 경우에 토의 입장에서는 관이죠. 축토의 입장에서는 관이고, 또 갑 같은 경우에는 축토의 입장에서는 또 관인데요. 서로 양음이 다르니까 정관이고 편관이죠. 그래서 초반에는 만약에 춘이 났을 경우에는 축이 났을 경우가 아니라 그 갑 같은 경우에는 갑기합이 되겠죠. 그죠? 지장간끼리의 어떤 관계를 보면 갑기합이면 이 관과 예, 묘 속에 있는 정관과 기토가 합이 돼서 갑기합토잖아요. 그래서 갑기합 토의 성분을 낳는다고 보거든요. 토의 성분은 물론 비겁이 되겠죠. 비겁이 성분을 낳는다고 봐요. 그래서 지장간 안의 흐름을 보면 토의 성분이니까 비견 겁제 성분이 강해지겠죠. 그리고 식신 그대로 살아 있고요. 살아 있으면 비식재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다른 명식에 재가 있다면, 그리고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지장간에도 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식재로 이렇게 흘러가서 내가 노력한 만큼 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런 형태가 강화되는 쪽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을신충이 나잖아요. 그죠? 지장간에 을신충 같은 경우에는 을이 데미지를 받겠죠. 그래서 어떤 편관의 약간의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후반 가면서 갑기합으로 극복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거고요. 축토 같은 경우에는 신금, 인성을 임묘하잖아요. 그죠? 충이 났을 때. 근데 만약에 다른 인성이 임묘되면 아무래도 비견이 위축되겠죠. 비견이 위축되면 아마 식신도 같이 위축이 되겠죠. 예. 그죠? 그래서 이 식신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다른 인자에 의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형태로 흘러가겠어요. 그래서 비견이 강화되는 입장에서는 비견은 식신을 생하고 식신은 재를 생하니까 재 쪽으로는 조금 더 좋은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2023년은요. 우리 기축 일주분한테는요. 그래서 운으로 들어오는 이 묘 같은 경우에는 봄의 기운이잖아요. 봄의 기운인데 이런 따뜻한 땅에서 따뜻한 기운을 가진 천간의 에너지를 받아서 이 축 같은 게 언 땅이지만 따뜻한 기운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녹겠죠. 그죠? 녹으면서 이게 하나의 조금 더 부드러운 땅의 형태로 변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목기운이 들어오면 어떤 사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도 조금 더 힘을 받는 형태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가 묘를 만나면
장생이란 거는 지난 시간에 쭉 계속 설명드려서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묘라는 건 상당히 수동적인 그런 형태의 기운이지만 이렇게 천간이나 또는 운으로 좀 따뜻한 기운이 들어올 때는 조금 더 기시개를 펼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기축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걸 할지 한번 결정을 해 볼게요. 자, 제가 주사위를 신면 주사위와 12면 주사위 한번 굴려 보도록 할게요. 3, 2, 1, go. 2, 5 나왔네요. 짝수 홀수가 나온 홀수 짝수가 나온 관계로 다시 한번 굴려 볼게요. 자, 1과 9가 나왔죠. 네, 1과 9가 나왔네요. 자, 1과 9는 1은 갑이고요. 그죠? 9는 뭐죠? 그때서 자축임묘, 진사음, 신유, 술해. 맞나요? 진사오미, 신유, 술해. 1, 9니까 신 12, 11, 19 신이네요. 그러면 갑신일주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갑신일주 2023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